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늘 주식시장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뭐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8%대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0.69%, 다우존스 0.43%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대 증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4.1%를 하회했고 전월의 4.9%에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좀 둔화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관련된 부분이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3.6% 상승을 했다는 점이 좀 상당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라던가 뭐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도 많고 뭐 하지만 그래도 결국 테슬라가 판매가 잘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그에 발맞춰서 GM이 2.7%대, 포드가 2.5%대 상승을 하는 등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주시장은요, 오늘 뭐 아침에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었죠. 0.1%대 강보합권 출발을 한 이후에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 따른 좀 관망세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수는 2650선에 대한 부담 뭐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후장에 이제 좀 낙폭이 커진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방림, 뭐 동일산업, 만호제강 그리고 대한방직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하한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4월 말에 SG증권발 좀 급락 사태와 유사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커지면서 또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제 좀 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0.7%대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2.79%대 하락을 하면서 또 낙폭을 좀 상당히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요번 건은 좀 SG증권처럼 엄청나게 좀 사태가 커질 것 같지는 않다.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요번 건은 좀 관련된 좀 동호회 뭐 이런 데서 아마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들이 나왔다. 뭐 그런 지금 얘기들이 일단은 뭐 루머로는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뭐 상당히 좀 대응을 발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오늘 하한가 5종목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는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후에 뭐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또 뭐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아마 이제 이 5개 종목에 대해서도 좀 저평가 종목이라고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저평가 종목이라는 이유로 한 2달 만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정 주가를 넘어서서 또 그럴 때는 당연히 또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평가 종목을 잘 발굴하고 또 적정 주가 수준이 넘어가면 또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당하는 거는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았으면은 당하지 않을 텐데 못 파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을 뭔가 어떤 사람이 추천을 받고 매수하면은 추천을 해준 사람은 항상 더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몰래 조금씩 팔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마찬가지고요. 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그런 이슈에 따라서 좀 하락을 했지만 결국 뭐 추세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무려 1,000억 원대 이상 뭐 순매수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도 뭐 시장에 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에 이제 또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날씨가 좀 갑자기 좀 우중충해지면서 주식시장도 좀 우중충해지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항상 이게 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 내일부터는 좀 요즘에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좀 맑았으면 좋겠고 좀 여름이면 좀 여름다운 그런 날씨와 함께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좀 햇볕이 좀 쨍쨍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좀 우울하니까 우울한 분위기를 좀 밝게 가져보기 위해서 오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이 오늘 6.3%대 상승을 기록을 했고 JYP가 오늘 또 1.3%대 상승을 하면서 어느덧 13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저도 이 SM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뭐 그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SM 그리고 JYP 이런 기업들 앞으로도 뭐 충분히 좀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요. JYP의 스트레이 키즈 정규 3집 앨범이 빌보드 200 그리고 아티스트 100에서 정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 키즈가 2022년에 발매한 두 장의 미니 앨범에 이어서 2023년도에 첫 음반까지 3개 연속으로 빌보드 2개의 메인 차트 동시 1위에 등극을 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 아이돌 그룹들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뭐 특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엔터 그룹들 컴백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JYP가 6월 달에 이제 새로운 그룹이죠. A2K 콘텐츠가 이제 뭐 오픈이 되고 그리고 7월 달에는 7월 26일에 트와이스 쪽의 유닛 그룹이 일본 앨범 발매 그리고 8월에는 트와이스의 지효가 솔로 앨범을 발매합니다.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하이브 보면요. 7월 달에 뉴진스가 앨범을 발표할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BTS의 정국 그리고 B가 솔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SM 역시 마찬가지죠. SM도 오늘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6%대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7월 10일에요. 엑소가 정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고 7월 13일에는 NCT 드림이 정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엔터주 쪽에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뭔가 좀 잘 찾아보고 본인들이 이 모든 기업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종목 본인들이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나 이런 거를 정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사에 나오거나 뭐 우리 주식시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찾아보시고 뭐 주식 담당자들과 통화도 해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관련 뭐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제가 오늘 엔터주들 지금 뭐 몇 개월 후까지 컴백 일정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남은 시간 동안은 외국인 수급 관련주들을 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0.1%대 100원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외국인 수급 관련주들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현대차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 오늘 2위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61선 라인을 굳이 뭐 쉽게 이탈할 그런 이유는 많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어제 드렸었는데 결국은 뭐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철강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인하했다. 그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오늘 철강업종에 뭔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오랜만에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 3위를 기록했고 결국 주가의 움직임은 지난번에 4월달에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기업들,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